예, 왜 소송을,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소송으로 풀어야 됩니다. 소송으로 풀어야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나? 소송을 하셔야 돼요. 소송해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죠. 모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급부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가령 폭력을 동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소송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게 방법 없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취해서 상대방에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오히려 받을 돈도 못 받고, 본인이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소송비까지 물어주고 합의도 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그런 상황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소송으로 하시고, 자, 소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누차히 얘기를 하죠. 브로커들이 많다. 법률 브로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 브로커는 무료 상담을 해서 여러분을 끌어들입니다. 무료 상담을 해서 끌어들이면은 이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야죠. 되도 안 하는 소송, 가능성 있는데요. 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브로커는 나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이제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브로커는 그걸 이용해서 난 무료 상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무료 상담 해주겠다 해서 데리고 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브로커도 있어요. 어디서 실력도 없이 대충 이렇게 있는 변호사한테 접근해가지고 내가 영업할 테니까 내가 떼먹자, 나눠 먹자. 그렇게 해서 결국 변호사와 피해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료 상담에 혹해서 갔다가 요만큼 쓰면 될 걸 가지고 이만큼 쓰고 소송에서 패소하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변호사 상담료를 지불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 법리 분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게 나중에 수백, 수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법무법이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상주하는 브로커들이 무료 상담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끌어들인 다음에 대도 안 하는 소송 진행하면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라고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 상담 받고 법리 분석 잘 되는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시중에 변호사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서 대충 변호사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법리 분석 잘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고 내 사건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헛돈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라. 유료 상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변호사가 법리 분석을 마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해요. 여러분이 변호사 상담할 때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려면 숨기지 말아야 돼.
이건 좀 숨기고 미워하고, 그리고 증거 없는 부분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소송은 다 증거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증거도 없는데 그냥 내가 당한 것 같아. 내가 억울하니까 이게 곧 증거다. 그거 진짜 최순실 같은 소리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소송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판사가 보기에 정말 이러이러한 정황도 있고 하니 이러한 증거도 있고 하니 당신이 억울하겠네.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당한 것 같아서 억울하다. 최순실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은 뭐가 필요하다 다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판결문 한 장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건 아니죠. 일단 법리 분석을 잘해서 승소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강제집행 채권 추심인데 소송하고 별도로 계약에 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소송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단계는 또 오고 그 다음이고. 자, 강제집행 채권 추심에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재산을 발견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몇백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가 부담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바보가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메커니즘만 짜줘도 충분한 거죠. 실비는 신용정보사도 마찬가지지만 실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채권 추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결국 여러분이 잘못 추심했다가는 돈 물어주는 상대방한테 돈 물어줘야 돼요. 고소하고 막 그래요.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채무자도 영악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논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갈 때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뒤로 미루세요. 돈을 회수하겠다. 당장 돈을 얼마라도 회수하겠다. 이건 일단 미루세요.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되냐. 근데 이놈을 끝까지 괴롭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플랜 짜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주 괴로워하죠.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보다 네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내가 계속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주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형사든 민사든 강제적 수단. 너를 괴롭히겠다. 너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그런 마음을 하세요. 디테일하게 조사하고 들어가는 것은 담당자한테 맡겨놓으시면 돼요. 다 이제 협의해서 들어가요.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주민번호 몰라, 뭘 몰라. 상관없어요. 일단 소송에서 변호사가 다 찾아가지고 소송에서 승소해주니까. 쥐가 어딜 가든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어디더라고, 이건? 구미 가서, 직장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났죠. 판결 받은 지가. 가만 놔두겠어요? 압류, 회사 상대로 다 압류하고, 급여 압류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은 지가 거기서 그만두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 그만뒀다 치다. 그러면 다른 데 또 취직해야 되지만 나는 그런 것까지도 놓치지 않아요. 다 찾아내죠. 네?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판결, 소송에서 판결 받고 나서 연결되는 이 과정, 채권 추심. 널 끝까지 괴롭히겠어. 이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셔야 돼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들어가고 일정 부분 휴기를 주고 그 다음에 급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쯤 되면 나 이거 잊어버렸겠구나. 그리고 지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제 이 손바닥 요 안에 다 있어요. 저 과거에 어떠한 뭐 TV에 나온 어떤 사건이라도 굵직굵직한 사건 제가 다 조사하고 진행해봤어요. 뭐 조이팔 그리고 뭐 전 대통령이었죠. 그 사건, 뭐 해외 투자 사기, 다단계, 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 뭐 소소하게는 뭐 개인한테 떼인 돈, 남자친구한테 떼이고 뭐 사기당하고 손해배상하고 기타 등등. 어쨌든 승소해서 나오면은 그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어떤 사건에서 진행해도 상대방은 철저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주구장창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디를 건드리면 아프다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계통에서 조사도 하고 일도 오래 하다 보면 어디를 건들면 아프다. 일단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어디를 건들면 아프다라는 게 플랜이 딱 서버려요. 자, 소송 절차 그렇게 진행하고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변호사 상담 끝나고 나서 좀 더 보충하자면 무조건 다 선임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송무대행도 법무사 비용 수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주죠. 송무대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자, 브로커 조심하라고 하셨죠. 브로커? 저는 대표 변호사가 제 아내니까. 근데 다른 데 보면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브로커들이 와서 저기 하죠. 우리가 처음에 모토를 잡았던 게 이 브로커 사무장을 척결하기 위해서 저는 매번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법무법인이 있을 때도 이 브로커들이 많아요. 변호사한테 피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랑 얘기할 때도 브로커들을 없애자. 그게 건전한 문화다. 무료 상담? 그거 다 빚조금 개설하고요. 어차피 여러분 끌어들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 사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생겼을 때 그때 그 변호사님이 그랬지. 뭐가 필요하다. 배우는 거죠.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배우는 거죠. 지금 가진 내 사건도 어디 가서 눈탱이 맞는 것보다는 유료 상담 정확하게 받고 이렇구나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 선임료 걱정하지 마세요. 분할 납부도 제 이름 대고 얘기하세요. 분할 납부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저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구, 부산, 포항, 울산, 구미 다양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왜 다른 데 상담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뾰족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상담을 맡으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녁에 가서 다 찾아서 거기에 항목 다 찾아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면 딱 3가지 분류가 나와요. 가능, 불가능,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볼 만하다. 근데 통상 우리는 가능, 불가능으로 그냥 딱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딱 나오면. 대형 건설사 사장이 일단 그 사장님이 뭐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이게 항소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분석하기에 불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어디 무슨 최고의 뭐 대학 출신의 뭐 사시 출신의 뭐 했던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패소했어요. 근데 상대방 변호사 아이고 패소할 수도 있다. 뒤늦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 사건을 상담받고 또 후에 돈까지 받고 또 집행 어떤 사건이 상관없어요. 민사, 형사, 가사, 뭐 기업 사건 어떤 사건은 관계없어요. 확실하게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득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있죠. 요즘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거든요. 근데 요즘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녹록하지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법률사무소 하신 부동산 중개 변호사. 그건 그 사이트가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매도자 여러분이 막 아파트 하나를 부동산에 의뢰를 해도 부동산 중개자들은 여기서 200만 원, 여기서 200만 원, 도합 400만 원 벌어가요. 근데 법률사무소 하신 같은 경우는 매도자는 안 받아요. 집주인한테 허락받은 세입자가 내놔도 안 받습니다. 절반이죠. 절반 가격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또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집을 소유했는데 내놨는데 그렇게 해서 중개료도 확 다운받는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